자, 25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전기 용량과 유전체. 전기 용량에 있는데 제목은 이제 커패시턴스로, 그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공부할 게 전기 소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저항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되는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보통 레지스트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죠. ohm을 배우겠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은 축전기예요. 축전기, 커패시터. 커패시터는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마주보는 판으로 표시하는데, 이제 이게 아래쪽에는 이제 여기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은 커패시터의 종류를 갖다가 표시한 걸로, 이렇게 보통 이분통으로 된 게 좀 많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얇게 된 것도 있고, 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커패시터의 용료가 뭐냐면은 마주보기에서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여기다가 전화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보관? 이 전화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가져갖고 여기 이제 전압이 걸리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전기장이 생성되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한 게 이거였잖아, 그죠? 이 곱하기 dr을 갖다가 어떤 경로에 대해서 마이너스 적분하는 게 이게 이제 전이차로 배웠잖아요, 그죠? 전기장이 생길 건데, 이 생기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압이 형성돼야 될 거고, 전압이 형성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쌓이겠죠, 그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쌓일 건데, 여기 이제 전압가 쌓일 수 있는 그 장치를 갖다가 커패시터, 이걸 갖다 우리말로 이제 축전기를 해요. 축전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지가 있죠, 그죠? 전지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놓는 거, 그죠? 커패시터는 뭐냐면은 그냥 두 개의 도체판에 전하를 갖다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그 용량을 갖다가, 전하를 갖다가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게 이제 전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커패시터의 전기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뭐냐면은 F예요. 패러데이 할 때 F.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거고, 축전기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축전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는 거 있고, 이건 이제 가변 축전기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전기를 거의 안 써요. 옛날에 이제 라디오 같은 거, 그죠? 라디오, 구닥다리 라디오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판과 판 사이에 면적을 갖다 돌리면 이게 이제 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주보면 판의 면적이 넓을 거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주보는 판의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면이 줄어들면은 요 F가 바뀌는 걸 갖다 이게 이제 나타내는 가변 축전기예요. 가변 축전기, 전기 용량이 바뀌는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이제 부품으로 쓰는데 좀 큰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전기를 갖다 엄청나게 저장해서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요새 쓰는 걸 뭐냐면 커패시터의 앞에 붙은 슈퍼 커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슈퍼 커패시터.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슈퍼 커패시터가 공용으로 쓰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커패시터 축전기와 축전기의 중간쯤 되다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는 단순하게 이 판과 판 사이에 이제 전하를 갖다가 저장하는 용도라면, 축전지는 뭐 화학 반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쯤 되는 게 있어요. 이 판과 판 사이에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전하를 갖다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된 게 뭐냐면 슈퍼커패시터예요. 그러니까 축전기는 용량은 적은 대신에 전하를 갖다가 순식간에 충전해서 순식간에 방출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축전기는 장점이 뭐냐면은 전하를 모았다가 방출하는 속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지 있죠, 그죠? 전지는 화학 반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화학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요
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스테미너 길에서 그죠? 계속 학 반응이, 이게 반응이 이제 단자에 저장된 뭐 학 반응이 끝날 때까지 그죠? 계속 전류가 흐르죠. 대신에. 그에 비해서 이제 축전기는 일시적으로 확 불어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슈퍼 카패시터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불어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용량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불어내기도 하지만 용량을 갖다 좀 더 키운 게 뭐냐면 슈퍼 카패시터예요. 지금 여러분 책에 안 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가 같은 경우에는 슈퍼 카패시터에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죠? 풍력 발전기라든지 그죠?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일찍으로 앉아 축전기라는 게 전기 전하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풍력 발전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전기를 갖다가 저장했다가 이렇게 고르게 그 일종 이제 저수지를 생각하면 돼요. 저수지 물러치면은 그러려면 뭐냐면은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슈퍼 카패시터를 갖다가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이는 조그마한 뭐냐면은 지금 그림에 안 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가는 MLCC라는 게 있어요. MLCC.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인데 이제 콘덴서도 카패시터 막 일종이에요. 콘덴서도 이제 이게 또 축전기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슈퍼 카패시터고 보통 이제 패러데이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데 이제 이게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심장이 이제 안 뛰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심장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심장이 이제 불규칙으로 뛰거나 심장이 그냥 멈추는 경우, 그러면 이제 전기 쇼크에 의해서 심장을 갖다 다시 뛰게끔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 속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전류를 흘리려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한쪽 극을 갖다가 붙이고 그죠? 붙이고 나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갖다가 고전압을 갖다가 걸어줘요. 이게 이제 보통 한 수백 볼트 걸리거든요. 수백 볼트 DC예요. DC 쇼크로 줘요. 너무 계속 걸리면 사람이 타버리고 죽거든요. 감전돼 죽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펄스 형태로 순간적으로 전류를 갖다 확 흘려줘요. 미리세컨드 단위로. 그러면 이제 이게 심장이 이제 이 전기 펄스에 의해서 운이 좋으면 이제 심장이 다시 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운이 나쁘면 이제 다시 안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게 이제 할 때 전류를 갖다가 사람 몸이 이제 이게 일종의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극판을 잘 붙이고 그죠? 여기 이제 펄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 의사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도 현대에 들어서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요 AED라는 게 있죠, 그죠?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라 하는데 이게 이제 자동 엑스터널 외부에서 엑스터널이 그죠? 몸 바깥에서 디피브릴레이터가 뭐냐면은 심장이 이제 뛰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뛰는 게 아니고 못 뛰고 그죠? 심장이 뛰다가 이게 바로 뜨는 수가 있고 그죠?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세동이라 하거든요. 세동. 여러분들이 뭐죠? 깨울 같은 거 심장 뭐 죽고 할 때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심장이 못 뛰는 경우 이렇게. 이걸 갖다 세동이라 하거든요. 세동을 갖다 멈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쇼크를 주는 게 이제 디피브레터. 이게 제세동기라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를 갖다가 자동 제세동기를 하거든요. 제세동기.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세동을 갖다가 없애준다는 거예요. 전기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심장이 뛰면 이제 세동이 없어졌다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경험하려는 게 뭐 좋은 일 아니겠죠, 그죠? 텔스 이런 것도 하는 요령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순서대로 그죠? 키에서 몸에 붙여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사람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전류가 갑자기 흐르면 이 사람도 같이 고전압이 그럴 수가 있어갖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게 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장 리듬을 갖다 분석해서 이게 자동으로 전기 자극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축전기에 그죠? 아까 우리가 이 축전기에다가 카패시터에 전화를 갖다 놓아놨다가 한꺼번에 팍 방출해야 된다. 방출을.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축전기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 더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이제 쌍꺼쳐도 배우고 다 배울 거예요. 유전체 다 배울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조금 내용이 좀 깊은 거겠죠, 그죠? 이게 이제 심장을 나타내는 건데, 심장이 있으면 생물학 시작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생기면 거죠. 이게 이제 시작점이죠. P에서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푹 수축할 때 이제 전기 자극이 생겼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게 이제 세포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는 없는데 오히려 그냥 단학기 책에는 잘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모든 심장이든지 그죠? 이게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장도 결국에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전기 신호고 그죠? 그렇게 병원에 가면은 이 신호를 혈압을 재는 이제 신호도 재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심장이 이 신호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 신호 주는 게 굉장히 이게 약해져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적으로 생기고, 그죠?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다가, 불규칙적으로 되다가, 이제 심장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심장이 튼튼하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뛸 거 아니에요, 그죠? 뛰다가, 나이가 되면 이게 이제 노쇠가 형성이 해서, 이게 이제 불규칙으로 가다가 이제 불규칙 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심장 이상이 와서 신호가 이상이 생겨서, 아까 말한 대로 뛰지도 못하고, 이게. 이 정상적인 신호가 못 생기는 거예요, 이 신호가. 이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외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갖다 아예 그냥 심장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생긴 걸 갖다가 몸 속에다가 여기에다가 심어놔요. 여기에. 그래서 신호를 갖다가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이상이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그죠? 심장 요 세포에다가 아예 자극을 줘버려요. 신호를 갖다가. 이제 몸이 그러니까 감지를 해서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게 배터리도 갈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 되고 하면은 이게 이제 또 50대 넘어서 60대 접어들려면 보통 이게 이제 나이가 되면 그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가족력인데 신장마비로 이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시술을 갖다가 보기보다는 많이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체공학이죠. 그죠? 생체공학.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터리가 넘어온 건데 배터리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전기 음성도 이제 그저 정전계약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한 게 챕터 몇 개 거쳐서 한 게 뭐냐면 정전계약인데 이 정전계약의 이제 응용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정전 효과에 의해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생기는 효과에 의해서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죠?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에서 이제 전이가 생기고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거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예로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너무 실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복사기 원리예요. 복사기 원리. 복사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복사기 이제 보통 보면 여러분들 복사를 해보면 그 복사 집어넣으면 빛이 확 지나가고 그죠? 맨 마지막에 복사된 종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은 이 종이가 굉장히 이제 뜨겁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레이저 프린터도 똑같은 원리인데
복사기는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필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필름을 안 쓰는구나. 사진기 필름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일단은 복사기 드럼이 있거든요. 속에 이제 돌아가는 드럼이 있는데, 드럼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전화를 갖다가 뿌려요. 이게 이제 셀레늄이 일종의 반도체 비슷한 성질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셀레늄을 갖다가 드럼에다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복사지 종이를 갖다 책을 얹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책을 갖다가 얹으면, 책에 보면 이제 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씨가 보통 이제 흑백 프린터 얘기예요. 흑백 복사기. 빛이 이제 지나갈 때 보면은 여백은 반사를 일으키고, 그죠? 종이는 뭐냐면 반사를 못 일으키죠.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글자가 O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여기에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다시 반사되어 오는 건데, 이게 이제 빛이 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O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 자국이 남아요. 왜? 빛에 의해서, 그죠? 이 빛이 이제 이게 강전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건데, 강전 효과에서 이게 이제 사라진다.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얀 부분은 그냥 이게 사라지고 중성이 되는 거예요. 중성이 되고, 요 빛이 안 닿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까 검은 글자 중에서 까만 부분은 이제 이게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흔적이 남겠죠. 그죠? 흔적이. 정기적으로 이제 흔적이 이렇게 대전되어 있겠죠. 대전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너가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음으로 대전된 토너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이제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빛을 조여서 플러스를 갖다가 백지에 의해서는, 그죠?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의해서는 요 플러스가 없어져 버리고, 강전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전 효과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강전 효과가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그까지는 필요 없고, 여하튼간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여기 음으로 된 토너가 이쪽에 플러스 여기에만 묻어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길 거고, 그죠? 여기는 이제 안 달아붙겠죠? 정기적으로 이제 중성이니까 없는 부분은. 그러면 뭐냐면 요 검은 자국이 그대로 여기에 행성대로 여기에 드럼에가 행상을 해서 묻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드럼이 이 밑에 이제 종이가 지나가는데 종이가 있고, 그죠? 이 드럼에 이제 검은 요 잉크가 묻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묻으면서 이게 지나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종이에 이제 검은 잉크가 붙겠죠. 그죠? 검은 이게 이제 토너는 이게 굉장히 미세한 흑연가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몸에 나빠요. 그러니까 복사기에서 이게 이제 미세한 가루가 있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복사기 있잖아요. 그죠? 복사기 보면 이 미세한 토너 가루가 이게 비싸게 누출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몸에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건 굉장히 그게 안 좋은 일이에요. 복사기는 원래.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이제 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종이에 지금 상태는 뭐냐면 정전기에서 이 토너가 이제 묻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손으로 만지면 이게 토너가 다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열로서, 굉장히 고온의 열로서 이 토너를 갖다가 이 종이에다가 눌러 붙인다고. 지금 거기는 빠져 있어요. 토너가 종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로, 그죠? 열로 이 복사 종이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눌러 붙인다. 칼라 복사기는 이걸 갖다가 이제 RGB가 아니죠. 그죠? 옐로우, 레드, 그린, 마젠타인가? 이게 블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해서 CMYK라는데, 시안, 마젠타, Y, 옐로우, K. 뭐, 이 같은 간에 사색으로 해서, 사색, 삼색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그죠? 토너가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드럼이 세 번을 갖다 걸쳐서, 그죠? 지나가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칼라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레이저 프린터는 어떤 원리냐?
레이저 프린트에 드럼이 있거든요. 그다음 토너도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책을 갖다가 빛을 쪼여서 반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드럼에다 대고 책의 정보에 의해서 그죠? 요 레이저 빔으로 글자를 갖다 적어주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렇게 하면 뭐냐면 이게 이제 빛을 띠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뭐냐면은 복사를 안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빛을 쏘여서 반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레이저로서 바로 드럼에다 바로 그 정보를 갖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너 묻히고 하는 건 똑같아요. 카라 레이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 프린터가 굉장히 뭐냐면은 깨끗하죠. 깨끗하고 보통 뭐 종이 이제 뜨거운 이유가 레이저 프린터 넣은 것도 마찬가지 뜨거운 이유가 복사하기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기 정화의 원리인데 이게 이제 집진기 원리예요. 집진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기 정화기 원리가 똑같은 건데 한쪽 극을 갖다가 와이어를 갖다가 굉장히 고압으로 걸어줘요. 그 고압으로 걸어주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이 뭐냐면은 플러스예요. 그럼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고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접지겠죠, 그죠? 바깥에 접지고 이쪽에 이제 0볼트고 그죠? 이게 막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뭐 5000볼트 뭐 이 정도 된다 치면은 전기장이 이제 바깥쪽 벽면에서 그죠? 안쪽 그 와이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는 와이어예요. 와이어로 된 건데 이제 전기장이 확 생겨요. 이렇게 들어가서 와이어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굉장히 고압이 되고 그죠? 와이어가 가늘잖아요, 그죠? 이 선이 아주 가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장 세기가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와이어가 있으면 와인이 있으면 그죠? 요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해서 그죠? K에 2라무다, 뭐 2K라무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서 그죠? R이 작아지면은 전기장이 굉장히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는 와이어를 쓰고 그죠? 이제 고압을 걸어주면은 이 와이어 자체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와요. 너무 세서 고압이 전개되면 이제 방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와이어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와요. 전자가 튕겨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굴뚝인데 여기 또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이제 흘러 놓을 거예요. 흘러 놓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뭐 이 먼지 덩어리에 부딪혀요. 부딪혀. 그러면 이제 이 먼지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가 부딪히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근데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이제 플러스에서, 이거 플러스는 이제 제로, 이거 마이너스 5첨이지만 이쪽이 이제 플러스로 느껴지거든요. 전기장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바깥쪽으로 이게 먼지들이 힘을 받아서 백면에 갖다 붙어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와이어가 있고 와이어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오고 이 튕겨져 나온 전자들이 먼지하고 먼지 알갱이가 가서 붙고 그럼 이게 자체가 먼지가 마이너스에 띄게 되면 이게 가운데는 굉장히 마이너스 고압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먼지들이 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밀려가서 그죠? 이게 백면에 가서 붙는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림에 놓은 것만 같이 그리고 놓은 것 같이 여기에 먼지들이 이제 쌓인다고 해요. 이렇게. 약간 이제 무건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에서 그냥 이게 절연체라서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와이어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먼지가 어디 여기만 먼지가 쌓이고 여기는 깨끗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먼지가 벽면에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가동을 멈추고 이 망치로 갖다 꽝 때려주면 먼지가 우수수 하고 이 아래로 떨어지는 데 의외로 이게 뭐냐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게 뭐 굴뚝에 뭐 메인 오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공장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다 또 필터도 달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 이 집진 효율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이제 그 공기 정화기 중에도 이 원리를 응용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또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고전압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때리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오존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오존. 이제 오존이 이제 살균작용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 몸에 이제 좀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공기 정화기 중에서 이 방식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유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써요. 이게 다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압 발생기 위한 그죠? 그 정전기 영역에 빠져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기 용량이 나오는데, 전기 용량은 뭐냐? 그 중량이 하기 전에 이제 축전기가 나오거든요. 축전기 카페시터는 두 개의 판 사이에, 도체판 사이에 전지를 연결하여 쉽게 말해서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전압 V를 걸어서, 그러면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전지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쌓일 거고, 그죠? 마이너스가 쌓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여기 이제 전압이 V가 걸 거예요. 여기 이제 V니까. 그럼 이쪽이 이제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쌓일 거고, 그죠? 마이너스가 쌓일 거고. 항상 플러스 양하고 마이너스 양은 같아야 돼요. 축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전류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전자가 튀어나오면은 여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냐, 그죠? 그걸 생기려면은 이쪽에서 화학 반응에서, 그죠? 전지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만큼 화학 반응에서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전자가. 전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극에서, 그죠? 전자가 빠져나와야 된다.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전기장이 생기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걸을 수 있느냐?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전압이 쌓이잖아요, 그죠? 전압이 쌓이져서 여기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E 곱하기 간격을 갖다 D라면, 이게 이제 V라 배웠잖아요, 그죠? 축전기에서 전기장이 생기는데, 굉장히 일정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판이 아주 넓은 판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고, 그죠? 간격은 아주 좁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는데, 전기장이 생기는 E라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리를 D라면, E 곱하기 D가 뭐냐면, 전기장 곱하기 거리하면 전압이 된다 했죠, 그죠? 전기장이 세지면 갈수록 이제 전압이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쭉 올라가면서, 그죠? 이제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이게 축전기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같아질 때까지 이 전압가 쌓인다고요. 전기장이 이제 어느 이상 되면 안 쌓이고 이제 딱 멈춰 있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은 충전이래, 충전된다. 여러분 이제 배터리 충전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충전은 전압을 걸어서 이제 배터리 안에 화학 반을 거꾸로 일으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거꾸로 일으키고, 이거는 이제 완전 전자만 이동한 거예요. 이동해서 여기에 전자만 이동해서 이렇게 돼 있다가,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쌓인 전압의 양을 갖다가 플러스 Q고, 그죠? 이게 마이너스 Q고, 여기 걸린 전압을 갖다 V라면, V가 크면 클수록 전기장이 세지겠죠, 그죠? 전기장이 세지면 Q도 커지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또 배웠냐면은, 포면의 면적을 갖다가 A라고, 그죠? 지금 나중에 해낼 거예요. A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 플러스 Q니까 Q는 뭐냐면 시그마 A, 시그마 뭐였죠? 그죠? A분은 Q, 이게 뭐였죠? 시그마가 이게 포면의 전압밀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되고, 플러스 시그마에 의해서 생기는 플러스 시그마 이쪽 면에, 그죠?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축전기에서, 그죠? 축전기에서 전하가 쌓이면 이게 도체거든요. 도체면은 도체를 갖다가 자세히 키워보면은 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께가 이렇게 구리판으로 치면, 그죠? 예를 들어 알루미늄판으로 치면 이쪽 면만 지금 플러스고, 그죠? 좀 마주보는 데 있죠, 그죠? 마이너스이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도체에서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제로라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바깥쪽은 뭐냐면 전기장이 제로예요. 여기도 제로고, 전기장이 실질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그때 전기장의 색이 E는 뭐로 배웠냐? 이건 배워야 돼요. 시그마에 비례하고, 그죠? 실은 제로 이렇게 비례했어요. 4파이 K 시그마.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압이 세지면 전기장이 세질 거고요. 전기장이 지금 이 실험 제로의 시그마예요. 이 실험 제로의 시그마에서 이 시그마가 커지는 거예요. 전압이 세지면. 그러면 Q는 많이 쌓이겠죠, 그죠? 전압이 세지면 전기장이 세지면서. 그럴 때
요 사인 전압 Q를 갖다가 V로 나눈 걸 갖다가 이 축전기의 용량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줄 공식은 Q는 CV다. 이렇게 이게 돼요. 편하겠죠, 그죠? Q는 CV.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C에 비례하고 V에 비례한다. 당연하죠, 그죠? V가 크면은 전압이 세지면 시그마가 커져야 되겠죠, 그죠? 전기장이 세질 거고, 그죠? 전기장이 세지려면은 시그마 커져야 될 거고, 시그마 크면은 Q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C는 C에 비례하는 Q는 CV. 되고, 단위는 페럿이에요, 페럿. Q의 단위는 쿨롱이죠, 그죠? 그 다음에 V는 V고, 그죠? C죠, 그죠? 그러니까 C는 쿨롱을 갖다가 V로 나눈가, 쿨롱 V로 나눈가, F. 페럿이에요, 페럿. 1페럿이, 페럿이 할 때, 페럿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울 때, F. 그래서 1쿨롱이 저장되려면, 그러니까 1쿨롱이 1페럿에 1볼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볼트를 걸어서 여기에 1쿨롱이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저장되고, 그죠? 그 정도 되는 이 축전기 용량이 1페럿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럿이 이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는 양은 마이크로 페럿을 많이 써요.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피코 페럿. 나노 페럿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하고 피코를 많이 써요. 피코를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마이크로 페럿 정도 되고, 뭐 제렌지 콘덴서, 슈퍼 컴패시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용량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뭐 수십 페럿, 수백 페럿, 뭐 수천 페럿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축전기가 용량이 크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배터리 대신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메인보드 이런데 그 타이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너무 한 3년 매 이렇게 오래 저장해서 안 쓰고 전원을 공급 안 하면 이 슈퍼캐패시터가 조그마한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날짜, 뭐 기억 정보. 여러분들이 컴퓨터 켜면 이렇게 전원이 꺼지더라도 정보가 기억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통 보면 거기에다가 전지를 다는 게 아니고 이게 슈퍼캐패시터를 조그맣게 달아요. 달아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축전기 두 도표사의 전이차가 양단의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충전되면 전이가 같아지면 더 이상 충전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전기 용량의 계산이 있는데 대전된 구행의 도체의 전기 용량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떤 구가 있어요. 도체 구가 반지름이 얼마냐면 A고 여기 이제 전하 Q로 대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웠죠? 도체니까 도체 포면에만 전하가 존재를 했죠, 그죠? 도체 포면에만 전하가 존재를, 도체 포면에만 이렇게 도체 포면에만 전하가 분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여기 A니까 A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기장이 보면은 전기장이 도체 안쪽은 거죠. A 안쪽에서 전기장이 제로일 거고, 그죠? 바깥쪽은 뭐냐면은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사방이 생기겠죠, 그죠? 안쪽은 제로예요. 전기장이 제로고, 바깥쪽은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전기장이 생기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고, 그죠? Q의 비례고, K. 이게 이제 전기장이 생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기장. 그럼 이제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적분한 거죠, 그죠? 적분하면은 K의 R분은 Q가 되죠. 이미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냥 전기장 바깥쪽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R이 무한대에서는 제로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반지름이
A인 요 도체에는 전압 Q가 지금 보관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Q는 CV에서, 그죠? C는 V분의 Q예요. 그러면 Q는 그대로고, 그죠? 지금 Q는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고, V가 이거예요. V가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K의 A분의 Q가 되겠죠. 이 공식에서 R에다가 이제 A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반지름 A인, 반지름 A인, 도체이니까 QQ 없어지고, 그죠? K분은 A가 되네요. K분의 A. K분의 A가 되네요. 이게 이제 K가 이제 4파이 이슈론 제로 이러니까 4파이 이슈론 제로 A인데, K가 얼마냐?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그럼 A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구다. 그럼 6,400km죠. 그죠? 6,400km. 몇터 되는 큰 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9,400, 6,400km. 이렇게 되겠죠. 그죠?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그죠? 6,400, 6.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km니까 10의 3승이죠. 그죠? 그러면은, 6, 9, 54, 7이죠. 그죠? 대충 이게 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돼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서 약 700 마이크로페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만한 큰 구가 있잖아요. 그죠? 둥근 구에다가 내가 전화를 갖다가 보관한다. 대전시켜서 보관한다 하면은 요 구의, 지구만한 구의, 도체 구의 전기 용량은 700 마이크로페르밖에 안 된다. 700 마이크로면 맞네요. 700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 이제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그죠? 7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라 돼서 이게 마이크로페르 되겠죠. 그러니까 700 마이크로페르 정도 된다. 그래서 지구만 도체구가 이 정도 크더라도 그죠? 700 마이크로페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이게 페르 큰 것들이 키우기 쉽지는 않아요. 이제 단순하게 도체만 갖고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평행판 측정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Q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지금 대전되고 이제 전기장 이렇게 생성된 데죠. 그죠? 전기장 이렇게. 그럼 V는 ED라고, 그죠? E는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 그죠? 4파이 K 시그마를 했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D를 갖다 곱해주고 ED는 4파이 K 시그마가 될 거, 시그마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A를 갖다 곱해주면 A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V죠 그죠? V 곱하기 A는 4파이 K 시그마 A가 뭐냐면 Q예요. Q의 4파이 KD가 돼. 그러면 Q는 뭐가 되냐면은 4파이 K V의 A D분의 A가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 V분의 Q는 CV에서 그죠? CV에서 V분의 Q가 C예요. 그래서 V를 갖다 양분하면은 V분의 Q는 4파이 K분의 1에 D분의 A가 됩니다. 이게 C란 말이에요. 그래서 C는 4파이 K 이게 이제 이슈는 제로죠. 그죠? 여러분 책에 이게 이제 이슈는 제로. 그래서 요 축전기 용량은 평행판 축전기 용량 C는 뭐로 주냐면은 이슈는 제로에 D분의 A 안 그러면 이제 4파이 K분의 1에 D분의 A 이건 상수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축전기 용량은 요 면적에 비례하고 요 간격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평행판 축전기에 두 개가 이제 판에 맞아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그죠?
플러스 Q를 갖다가 이게 지구만한 크게 하더라도 700 마이크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죠. 면적을 갖다 키우고 맞아보고 있으면 간격을 갖다 굉장히 좁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적으로 잡아당기겠죠. 그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격은 얼마냐? T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Q하고 그죠? Q가 거리 T만큼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K의 Q의 제곱에 D의 제곱이 뭐냐면 풀는 힘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계산하면 되죠. 원래는 이게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뭐 적분하면 똑같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D가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대신에 C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붙으려 하겠죠. 그죠?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속에다가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평균 출전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출전기는 이렇게 그냥 진공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떼어 넣을 수는 없어요. 이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다 뭘 집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무도체를 갖다 집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절연체를 집어야겠죠. 그죠? 절연체. 이 보통 이게 이제 유전체를 집어야 해요. 유전체를 집어야면 보통 이제 종이를 많이 집어야 이제 종이 중에서도 기름종이, 기름을 묻힌 종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절연체이기 때문에 좋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콘덴서, 그러니까 옛날 콘덴서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알루미늄판과 알루미늄판 사이에 아주 얇은 종이를 갖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물론 여기 실험 재료가 입수용으로 바뀌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을 갖다 전기 용량이 필요하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면적을 키운단 말이에요. 키우면 전기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전기 이걸 갖다가 콘덴서를 갖다가 쫙 말아요. 그럼 이게 두루두루 말리겠죠. 그죠? 이걸 갖다가 판을 갖다가 판과 판인데 두 개를 갖다 종이 생각하면 돼요. 종이 두 장이 있다 치면 이게 이제 축전기인데 팽과 축전기 이걸 갖다가 면적이 너무 차지하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면적이 너무 차게 하니까 이걸 갖다가 만개 아까 원통형으로 된 그게 있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축전기가 보통 그렇게 이게 많은 행태로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공식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T를 갖다가 작게 하거나 판 사이 간격을 갖다가 좁게 하거나.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축전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LCC를 갖다가 조사해 올 건데 MLCC하고 슈퍼 커패시터를 갖다가 조사해 올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인데 MLCC 이건 조사예요. 조사해서 뭐 복잡하게 하진 것보다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그죠? 용어 알고 그죠? 슈퍼 커패시티의 이제 장점만 찾아서 그죠? 한 페이지로 적어내면 돼요. 두 개를 합쳐서 한 페이지예요. 길게 적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 적어서 그죠? 한 페이지를 제출하는 게 과제니까. MLCC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과 면을 갖다가 이제 다 잘라요. 자른 걸 갖다 겹쳐놔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겹치느냐?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 카드 섞듯이 그죠? 한쪽 카드가 있고 한쪽 카드가 섞듯이 양쪽에 보면은 책과 책, 여러분들 설명이 조금 이건 책에서 직접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한쪽 면하고 한쪽 면을 겹치는 식으로 그죠? 계속해서 쌓아준다고. 이게 이제 MLCC예요. 이게 이제 세라믹으로 돼서 이거는 뭐냐면 정착을 시켜서 그죠? 굉장히 이게 많은 수천 층쯤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이를 이렇게 종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종이를 갖다 얇은 종이를 해서 잘라갖고 포개 놓으면 그죠? 책 두 개를 딱 포개 놓으면은 마저 포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전기를 갖다가 팽팽 축전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MLCC는 그러니까 훨씬 더 작고 그죠? 정밀하고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이 제일 많이 들어간 MLCC가 이게 한 100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해로기판에
회로 기판에 아까 처음 보여드린 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이런 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핸드폰에. 옛날에 전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부 핸드폰을 갖다 기판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콘덴서가. 그래서 뭐냐면 MLCC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사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펜부 측정기 중에서 키보드예요, 키보드. 키보드가 있으면 이게 이제 판과 판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전이가 걸려 있어요. 기본적인 전압을 걸어놨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키보드를 눌러요. 이게 탄성체인데 키보드가 눌리니까 뭐냐면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죠? 간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C가 이 실론제로의 T분의 A인데, 이 실론제로 이 실론이 돼야 되겠죠, 그죠? 유전체, 절연체의 유전율이 입실론이면 이 실론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판의 면적 A고, 그죠? 간격이 T인데, 이게 눌러주면 간격이 줄어들겠죠, 그죠? 간격이 줄어들면 C가 커지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Q는 CV니까 C가 증가하니까 여기 충전되는 전압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 전류를 갖다가 캐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갖다가 캐치를 해서 이게 이제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타자 B를 쳤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델타 V를 갖다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있고, 이게 키보드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른데, V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Q를 갖다가 체크하는, 흘러가는 전류를 체크하는 방식도 있고, 안 그러면 뭐냐면 Q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죠? Q를 갖다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에서 여기 생기는 전압을 갖다가 체크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정적 방식인데, 이건 이제 용도마다 조금 달라요. 자, 이것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원통행 계산 축전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원통행 축전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공기 전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인데, 이게 이제, 그거는, 이게 이제 제로고, 그죠? 이게 한쪽만 이게 마이너스로 된 거예요. 형태인데, 축전기는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이제 플러스로 돼 있어요. 플러스로 돼 있어갖고, 지금 여기는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그죠? 이 포맨 있죠, 그죠? 이 포맨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 마이너스 나무다. 단위 길이다. 이제 선이를 봐갖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있죠, 그죠? 요 바깥쪽이 뭐냐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기장 그리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R에 대해서 전기장을 그리면, 가운데 이제 A 부분까지 있죠, 그죠? A까지는 전기장이 없고, 그죠? 이 사이는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B까지 해서, B까지 전기가 존재,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전기장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B까지만 전기장이 요 사이에서만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전기장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전하가 요 가운데에 전기장이 있고, 그죠? 전하가 플러스 라무다로 이 선전을 봐야 돼요. 선인데 이제 굵은 선, 이게 시크니스가, 이게 두께가 선의 이게 반지름이 A만큼 되는 그런 Y를 생각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잘려고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큰일 났네. 조금 이쪽 당길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옆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부항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기장이 돼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E DA가 4파이 K Q의 인이 뭐냐면은 이게 가우스 법칙이었나? 제가 갑자기 빨리 없죠, 그죠? KQE 4파이 KQE 내가 왜 KQE 이게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옆면을 통해서 그죠? 빠져나가니까 전기장이 빠져나가니까 옆면의 면적 E에다가 요 옆면의 면적 2파이 R의 L이었죠, 그죠? 이게 KQE 4파이 KQE이 뭐냐면 요 길이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 양이니까 라무다 L이 돼서 LL 없어지고 전기장의 세기가 R분은 KQ K 라무다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가우스 법칙은 여러분들이 뭐 전기공학관 특히 이 가우스 법칙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점 사이에 전이차라고 하면 이 가우스 밴딩이 설명되고 쭉 나와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안다 생각 알아. 그래서 설명 안 하고 그 다음 이제 V를 구하면 V는 이 정의가 2. ds 이게 ds를 할게요. 여러분 책에 나온 대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다 계산해주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장을 적분하는 거죠, 그죠? 전기장 길의 경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평행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 그죠? 세기가 일정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전기장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R에 비해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면 K의 R분은 라무다예요. 2라무다. DR이 되겠죠, 그죠? 경로에 따라서 R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이제 A에서 B까지 계산 범위는 얼마냐면은 2K 라무다에 R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이제 로그 R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A에서 B까지. 그러면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에 대해서 로그의 A분의 B가 되죠, 그죠? 2K 라무다는 이제 이게 상수. 이제 마이너스는 당연한 게 뭐냐면은 지금 A에서 B라 치면 그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더 낫죠, 그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원통의 축전기 전기 용량을 구하라 했죠, 그죠? 전기 용량 C는 뭐였죠? V분은 Q였죠, 그죠? 지금 V는 구했어요. V가 얼마냐면은 V가 2K 라무다에 그죠? 라무다에 이 라무다에 아까 뭐 했죠? K 라무다의 로그에 A분의 B의 Q죠, 그죠? 이제 라무다가 뭐냐면 L분의 Q예요. 전하의 선밀도죠, 그죠? 단위 길이당, 이 길이가 L이면 L분의 Q가 돼서 QQ 없어지고, 그죠? 남는 게 뭐냐면 여기 되는 거예요. C는 당연하겠죠, 그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게 전하가 많이 모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무엇을 비례하느냐? 로그에 비례한 값이 돼요. 로그에 2K 로그에 B분의 A가 돼서 요 C를 갖다가 Q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길이 늘리고,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를 갖다가 거의 같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죠? 극과 극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 되면 이게 이제 A분의 B가 이제 1이 되면 이게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맛이 어떨까?